자, 여집합과 차집합. 자, 필수 3번 보면,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은 12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면 항상 원소의 할법으로 먼저 써주고 해. 그래야 보기가 편하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거 다 써주기 뭐하면 그냥 뭐 1, 2, 3, 4 쭈루룩 해서 10, 11, 12 이렇게 써도 되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자, 집합 A는 X바 X는 짝수래. 그러면 2, 4, 6, 8, 10, 12가 될 거고. 자, B는 3의 배수래. 그러면 3, 6, 9, 12 이렇게 써놓겠지. 자, 첫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A 합집합 B부터 써주면 A 합집합 B는 2, 3, 4, 6, 8, 9, 10, 12가 되는 거고 이거의 여집합. 그러니까 얘네 빼고 다 써주면 되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A 교집합 B부터 써줘야 되겠지. A 교집합 B는 교집합 2 없고요. 4, 3 없고 6 있네. 그 다음에 12. 그렇지? 6하고 12만 있어요. 이거의 여집합. 그러니까 얘네 둘 빼고 나머지 다 써주면 되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는 여기 있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3번 A 차집합, A 여집합, 차집합 B. 그럼 그냥 A 여집합을 찾아서 하고 거기서 B가 갖고 있는 거 빼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A 여집합부터 찾으면 A 여집합은 얘네 빼고 다 1, 2, 3 여기 다 짝수만 써 있으니까 1, 3, 5, 7, 9, 1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B가 갖고 있는 거 빼준다고. B는 3, 6, 9, 12 따라서 A 여집합, 차집합 B는 1, 5, 7, 1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바꿔서 아까 A 차집합 B는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즉 이 차집합, 이 표시가 뭘로 바뀌냐면 교집합의 여집합 이걸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도 A의 여집합은 그대로 쓰는 거고 차집합이 교집합, 여집합 거기에 B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자, 그러면 요거 아까 뭐 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때 그거에 여집합을 씌워주면 A의 여집합 방향 바꾸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고 했었지. 자, 그럼 여기 여집합이 있으니까 여집합으로 묶어내 버리면 A 여집합이니까 여집합 나갔으니까 A 남을 거고 교집합에 여집합 보냈으니까 재영아 뭐 남을까? 응? 교집합에서 여집합을 뺐어. 그럼 뭘로 바뀔 거야?
반대가 된다고 다. A 여집합 이거 반대로 바뀌고 그러면 교집합을 반대로 바꾸면 뭐겠어? 합집합. 이렇게. 자, B의 여집합에서 여집합 뺐으니까 B만 남겠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랑 얘랑 똑같은 거라고. A 합집합 B 여집합 구했죠. 우리 처음에 1, 5, 7, 11 1, 5, 7, 11 똑같은 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자, 4번. 그러면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을 하래요. 자, 그럼 얘도 바꿔볼까? 자, B의 여집합은 그대로 놔두고 차집합이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A의 여집합이 있어요.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해주면 B의 여집합. 자, B의 여집합부터 구해봅시다. B의 여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11. 이게 B의 여집합. A는 2, 4, 6, 8, 10, 12. 짝수. 그래서 뭐 해주는 거야? 얘가 갖고 있는 이것과 A가 갖고 있는 짝수와의 교집합. 그러면 짝수만 나오면 되겠네. 따라서 얘는 뭐가 돼? 2, 4, 8, 10 이렇게 원소를 갖게 된다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를 하나씩 다 쓰면서 찾으면 돼. A 합집합 B 여집합? 그럼 A 합집합 B부터 찾고 그거에 여집합 찾아주면 되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 써주면 된다고. A 교집합 B 여집합도 A 교집합 B 찾고 그거에 여집합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들을 나머지 다 써주면 되고. 그치? A 여집합의 차집합 B는 A 여집합을 구해서 거기서 B가 갖고 있는 걸 빼버리던가 아니면 바꿔서 A 여집합 그대로 쓰고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꿨는데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여집합끼리 없어지니까 A만 남는다. 그래서 B의 여집합 구하고 A와의 교집합을 찾아주는 방법으로 해줘도 되고요. 자, 이번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의 연산을 해보래요. 필수 4번. 자, A는 안 줬고 B를 줬어요. B는 1, 2, 4, 5.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줬는데 A 교집합 B는 2, 5.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1, 2, 3, 4, 5, 6, 7.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려보면 우선 전체 집합을 표시해주고 집합 A 요만큼 B 요만큼 자 A 교집합 B부터 써주면 2하고 5래 2하고 5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B를 쓰는데 1, 2, 4, 5야 2하고 5는 여기 썼어.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건 1하고 4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이렇게 된대. 자 1하고 4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A에 들어갈 수 없고 2하고 5는 이미 여기 들어갔으니까 더 여기서 안 넣어도 되고 남은 애들 3, 6, 7 따라서 집합 A는 3, 6, 7입니다. 이렇게
구해준다고. 응? 아, 왜 2하고 5는 안 썼어? 2, 3, 5, 6, 7 교집합인 것도 다 써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을 구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346번 한번 해봐. 346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전체 집합 해놓고 A, B 겹치게 해놓고 필요한 숫자들 여기다 적어가면서 해서 집합 A, 집합 B를 찾아보세요. 강연. 응? A 합집합 B가 아닌 거. A 합집합 B가 어느 부분이야? 여기 안에서. 그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그래도 아까 여집합 보면서 열심히 그저 C가 뭔지 열심히 설명했더니 지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응? 여기 A 합집합 B가 뭐야? 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아니야? 그거가 아닌 부분이 어디야? 아니지. A 합집합 B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 다잖아. 다. 밖에. 그래 밖에 거기에 2가 있다고. 응. 응? 2, 3, 4, 6. 나왔어 준서? 뭐 나왔어? 불러봐. 그냥 숫자만. 응. 3, 4, 5, 8, 9 이렇게 나오면 돼. 자, 필수 5번. 자,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는 2, 3 A 제곱 더하기 4.
집합 B는 A 더하기 1, 그 다음에 4, 2A 더하기 3 이렇게 된대. 자, 그때 조건을 줬는데 A 교집합 B가 있는데 얘가 2하고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집합 A 여기 안에도 2하고 5가 있어야 되고 집합 B 여기 안에도 2하고 5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집합 B를 가지고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A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A 더하기 1이 5가 될 수도 있고 2A 더하기 3이 2가 될 수도 있고 2A 더하기 3이 5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말고 A를 놓고 보면 2하고 5인데 2는 이미 여기 있고 3 있고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5가 돼야 된다. 따라서 A제곱은 1, A는 뿔마 1이에요 라고 구해주고 그래서 A는 뿔마 1이에요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검증을 해야 돼. 밑에다 놓고 첫 번째 A가 1이면 자 집합 B는 어떻게 나와? 1 더하기 1이니까 2, 4, 2 더하기 3이니까 5 나오네. 얘는 돼요. 2하고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2번 A가 마이너스 1이면 집합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 4, 이미 여기서 끝났지? 그치? 0, 아니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 그래서 얘는 안 되고 A가 1인 것이 됩니다. A는 1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경우가 작은 경우를 가지고 찾아서 A의 값을 구한 다음에 각각을 다른 데 B 집합 B에다 넣어서 A 교집합 B가 2하고 5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필수 6.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옳은 걸 찾으래. 자, A가 U의 부분 집합에 이렇게 된대. 자, 아까 봤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은 뭐라고? 은서야 이거 뭐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니까 그럼 바꿔주면 A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이거에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이 A 자체가 공집합일 때는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A 합집합 B가 A래.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얘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경우? A가 B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A 합집합 B가 A가 되니까 A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치? 이런 경우. 혹은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혹은 A하고 B하고 서로 수인 경우. 이 경우는 안 되지. 그래서 2번도 항상 옳지는 않다. 3번. 자, A 교집합 B가 B의 부분집합이래. 자, 그러면 A 교집합 B, A와 B의 요 경우를 보면 A와 B의 교집합
B가 되는 거고 B는 B의 부분집합. 얘 되네. A와 B의 교집합 여기고 여기 부분은 B의 부분집합. 얘도 되네. A와 B의 교집합 B, 그럼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B의 부분집합이 되네. 그렇지? A와 B의 교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뭐라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은 다 되네. 어느 경우가 와도. 준석희? 쟤또 이해 못했어. 자, 4번. 너 여기 앉아. 그 벽 쪽에 앉아. 응? 자, 전체 집합이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B가 된대. 자, 우선 전체 집합도 나왔고 여집합도 나왔으니까 전체 집합을 표시를 해주시고 B밖에 없고 A는 없잖아. B밖에 없으니까 B를 표시를 해놓고 자, B의 여집합은 이 밖에라고 자,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 이 색칠한 부분에 공통된 부분은 B의 여집합이 돼야지. 그렇지? 그래서 얘도 안 돼요. 자, 5번 A 합집합 B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실질적으로는 여기 모든 경우에서는 누가 더 크냐면 전체 집합이 얘보다 더 큰 존재야. 딱 여기 같게 이게 성립을 하려면 A 합집합 B 전체가 전체 집합의 원소랑 같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지. 전체적으로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에 이렇게 된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자, 필수 7 자,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B가 A의 부분집합이래.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구하시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 함은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B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B를 A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경우가 요 경우. 자, 이걸 가지고 하면 첫 번째 A 교집합 B가 B래. A 교집합 B가 A하고 B의 교집합 B. 끝났네? 자, 나머지도 체크해 봅시다. A 합집합 B는 뭐가 나와? A하고 B의 합집합은 큰 애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A. 그 다음에 세 번째 A 차집합 B는 어떻게 돼?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빼. 그러면 B를 빼. 뭐만 남아? 여기만 이렇게 남는다. 그렇지? 도넛 모양만 남게 됩니다. 자, 네 번째 A 여집합 합집합 B. 자, A 여집합 이 어디냐면 여기야. B는 여기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나와? 안 나와요. 그치? 여기만 이 3번의 여집합 나오겠네. 그렇지? 도넛 모양의 여집합이 요 파란색 색칠한 부분이 되겠다.
자, 5번은 자, 지금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그거에 여집합을 나타낸 거지, 아까 한 거. 그럼 B의 여집합되고 얘가 뒤집어지고 A의 여집합. 즉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5번은 거꾸로 돼 있지.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찾아주는 거지. 자, 필수 8번. 자,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는 A, B, C, D. A, B, C, D, E. 자, 집합 B는 D, D, E. 자, 그때 A와 X의 교집합은 X. 그러니까 A 안에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지. 그 다음에 A 차집합 B를 한 것과 X의 합집합이 X.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얘는 요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가 A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자, 얘는 A 차집합 B가 더 큰 게 나왔으니까 X의 부분집합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둘이 종합하면 어떻게 나와? X는요, A 차집합 B의 부분집합이고, 아니,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하는, 아까 필수, 저 앞에 있는 필수 11인가? 그 문제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야.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뭐야? A 차집합 B는 A가 갖고 있는 거에서 B가 갖고 있는 거를 빼버리세요. 그래서 A, B, C가 되는 거고, 그러면 X는 무조건 뭘 갖고 있어야 돼? A, B, C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원소의 개수는 A라고. 그래서 X랑 A랑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H집합 X의 원소는 2의 5제곱, 5개. 근데 무조건 3개는 가져야 되니까 빼기 3 하면 2의 제곱해서 4개예요 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은서가 그 질문했던 거 그 문제처럼 하면 아, X가 A랑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 여기서 빼기 1까지 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오늘 며칠이야? 자, 그럼 스텝 2 봅시다. 149쪽 스텝 2를 보면 364번은 X는 X바 실수. 자, 원선해법으로 쓰라고 했지만 얘는 쓸 수 없지. 그냥 모든 실수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집합 A는 인수분해가 되겠지. 인수분해 되니까 그걸로 X의 값 찾아주고, B는 안 되네. 근데 A 차집합 B를 하니까 0하고 1이 나온대.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건
중에서 자 0하고 1은 B는 안 갖고 있다고. 그럼 B가 갖고 있는 것의 원소는 하나가 나오겠지. 그치? A가 갖고 있는 게 3개가 될 거니까.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B가 갖고 있는 거를 X의 값을 대입해서 A를 찾아주고 A를 이용해서 나머지 B의 원소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2, 9, B 이렇게 나온대. 아, 그럼 2하고 9가 이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찾아보면 돼. A 차집합 B, B 차집합 A.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자 A의 값을 맞게 구해주면 되고, 그걸 이용해서 A의 값이 나오면 하나하나 해서 그 원소들이 그걸 같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366번은 24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양의 약수 써주고 6의 약수 써주고 A 차집합 B하고 거기다 C를 했는데 3이 나왔대. 그러면 C가 뭐를 원소로 무조건 갖는지, B 교집합 C가 B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걸로 그러면 C가 더 큰가? 라는 걸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자, 그리고 은서는 다음 주 월요일 시험이니까 수요일날 책 갖고 와서 풀고, 대한중이 다음 주 시험이지. 25일인가? 아닌가? 30일이구나. 제일 끝에 보지. 응? 다음 주 목요일이. 다음 주 목요일 대한여중이 시험 보는구나. 자,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 다음 주 월, 수, 다음 주 금까지 내신 대비를 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 잠깐 쉬는 거지.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왜 펜을 왜 넣냐고. 책도 없고 펜도 넣고.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은서는 다음 주 시험 끝나고 이제 오면 앞부분 여기 시험 끝날 때까지 앞부분 같이 하면 되고, 메꾸면서 하면 되고, 혜정이도 그냥 RPM이랑 이거 풀거나 내신 대비 문제 풀거나 하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시험 대비하면 되고. 그리고 다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부짐중 안 오겠지? 못 오지? 그 다음 날 수학 시험이니까. 그날 빨리 와서 하면 돼. 예빈이도 그날 빨리 와서 하면 돼. 2시에 와서 하면 되고. 고천이 언제 보더라? 수학을 30일 날 보나?
뭐 평촌이야 뭐 일요일날 그냥 주구장 쳐면 되고. 아, 네. 보라 안 돼, 안 돼. 그리고 수요일에 수학이 그러면 일요일날 오고 화요일에 오고 네. 선생님 월요일에 안 와도 되고. 저희 시험 보고 전주 수업 하는데 알아. 뭐 수학 하나밖에 안 보는데 뭐. 단추 수업 어때요? 야, 뭐 시험 하나 보고 뭘 일찍 가길 원하냐? 과학도 안 보고 수학 하나밖에 안 보는 거. 자, 150쪽 집합의 연산 법칙.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자,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교환, 결합, 분배. 요게 되는지 보는 거라고. 첫 번째, 교환 법칙이 되는지 봅시다. 자, A 교집합 B. A 교집합 B를 하면 A가 있고 B가 있고. 자, A 교집합 B를 하면 A와 B의 교집합 여기야. 그치? 자, B 교집합 A랑 교환 법칙을 해서 B 교집합 A랑 같냐 이거지. B 교집합 A는 어디야? B 교집합 A도 여기야. 같네. 둘이, 깜짝이야. 둘이 같아요. 즉,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 결합 법칙 되나요? 자, 결합 법칙을 하려면 괄호 안에 있는 거랑 괄호 밖에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집합이 3개가 필요해. A 집합 A, B, C가 될 거고 A하고 B와 합집합을 한 거랑 자, 결합 법칙 우리 생각해 보면 결합 법칙 A 더하기 B를 한 거와 C를 더한 거. 그다음에 B하고 C를 더한 거와 A를 더한 거는 같다라고 하는 게 덧셈의 결합 법칙이지. 자, 그럼 얘는 괄호 안에 부호와 괄호 밖에 부호가 같아. 그래서 여기도 괄호 안에가 합집합이야. 괄호 밖에도 합집합으로 했을 때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라고. 자, 3개야. 3개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A, B, C. 뭐 다르게 A, B, C 그려도 돼. 이렇게 3개가 겹쳐서 여기 가운데가 3번이 겹치는 게 나오도록 해주라고. 자, A 합집합 B를 하면 A 합집합 B는 여기 그거와 C와의 합집합 C는 여기. 그럼 뭐야? 이 전체가 다 되네. 자, B와 C의 합집합을 한 거랑 A를 합집합을 한 거랑 A랑 또 합집합을 하래. 그러면 똑같이 A, B, C. 자, B와 C의 합집합 여기 그거와 A의 합집합 여기 다 돼. 또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은 같아요 라고 해준다. 자, 이번엔 교집합도 한번 봅시다. A와 B의 교집합을 하고 그거에 C와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요. 그거와 C와의 교집합. C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요. 요만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B와 C의 교집합을 한 거랑 A의 교집합.
자, A가 있고요. B, C. B와 C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여기. 그거와 A의 교집합 어디야? 여기. 그치? 똑같네. 그래서 얘네도 같아요 라고 해준다. 그래서 결합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라고 해주는 거지. 자, 세 번째 분배법칙. 자, 우리 분배법칙을 보면 덧셈에 여기 그냥 분배법칙 보면 곱셈일 때 분배법칙이 나오지. 그러면 자, B하고 C를 더한 상태에서 A와의 분배법칙을 한다고. 그치? 곱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괄호 안에 부호와 괄호 밖의 부호가 달라. 그치? 그다음에 뭐 A 더하기 B를 하고 곱하기 C를 한다고 해도 부호가 다르다고. 즉 분배법칙은 괄호 안에와 괄호 밖의 그 집합 기호가 달라.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하면 돼. 자, 괄호 안에와 괄호 밖의 집합 기호가 같으면 결합법칙을 쓰는 거고, 다르면 분배법칙을 쓴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B하고 C의 합집합을 한 거랑 A랑 달라야 되니까 교집합. 자, 그럼 이거 갖고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고 하면 자, 이렇게 될 건데 B와 C의 합집합 하고 A의 교집합, A랑 겹치는 데가 여기. 요 부분만 된다고. 그렇지? 저 빨간 부분만 되는 거야, 얘가. 자, 분배를 하면 우리 A 곱하기를 B한테도 분배, C한테도 분배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쓰잖아. 똑같아. 여기도 A의 교집합을 B한테도 분배, C한테도 분배라고 해주면 A 교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C, 그거에 가운데 있는 합집합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얘도 A 교집합 B, A 교집합 B 여기, A 교집합 C 여기, 그거의 합집합 다 합친 거지? 얘랑 똑같지. 오케이? 그래서 분배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반대도 되나? B하고 C의 교집합을 하고 A의 합집합. 자, 얘도 A, B, C.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B와 C의 교집합 여기, 그거와 A의 합집합, A는 여기. 그럼 무슨 모양이야? 요렇게 돼 있는 모양이 나오지. 그 콘서트 가면 이렇게 봉 같은. 자, 얘도 분배를 해주면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이거의 교집합. 자, A, B, C. 자, A와 B의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 A와 C의 합집합, A와 C의 합집합의 교집합. 겹친 부분 여기. 그렇지? 똑같다고. 그래서 같아요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게 집합의 연산법칙이고, 자, 그 중에서 그 옆에 부를 보면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있는데,
드 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거야. 자, 근데 아까 한 얘기야.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 자, 이 여집합을 안에 다 넣어준다고. 그러면 A의 여집합이 될 거고, 합집합의 여집합을 하면 혜정아 뭐가 된다고? 교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자,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보는 거야. A, B, 여집합 나왔네. 전체 집합도 표시해주면 A와 B의 합집합은 요 안에 될 거고, 그거의 여집합. 준서 어디? 그렇지. 너가 아까 물어본데. 요게 되는 거고. 자, 얘네도 봅시다. 자, 전체 집합 있고, A, B. 자, A의 여집합은 여기. 자, B의 여집합은 여기. 그거의 교집합.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색칠되어 있는 이 바깥 부분 얘랑 같지. 그래서 성립을 한다고. 자, 마찬가지로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 얘 뭐가 되겠어? A의 여집합 재영 다시 물어봐야지.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얘도 성립을 하게, 이렇게 하면 성립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법칙? 드 모르간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연산 법칙이 됩니다.